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완전한 가을 날씨가 된다고 일기예보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가을이 이제 오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고온 현상, 그 다음에 태풍 때문에 산지 해남 지역에 배추가 많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그러는데, 요즘에 기상이변 때문에 여기저기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좀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상 나라도 개인만 힘든 게 아니라 국민 개인만 힘든 게 아니라 나라도 힘들어요. 나라만 잘 나가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고 기상 이변이 생기면은 이제 국민 개개인만 피해를 입고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 정치하는 나라들도 힘들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도 구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 그게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이게 천재지변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다 보면은 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다 재난지역으로 해서 피해를 다 보상해 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도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서 나라가 괜찮고 그것도 가물에 콩나듯이 아주 드물게 이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하고 좀 비교를 해서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개인이 피해를 보면은 개인이 100%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그래요. 전 세계 나라들이 형편이 안 되는데 국민들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있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의 나라 경제가 잘 살고 여유가 있어야 이제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국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려고 사회복지 정책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복지라는 게 한자로 복자에다가 복지자입니다. 복지라는 게 국민한테 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물가 오르지,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지, 여기저기서 경기가 잘 안 풀리지, 장사도 안 되지, 이런 상황, 개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거든요.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라 탓을 내가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안 되면은 조상 탓을 한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은 나라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아니, 환경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이 전부 다 망가져서 지금 환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아요.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고온이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40도, 50도 만일에 고온이 되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밖에 나와서 농사 짓고 할로할로 먹는 노동자들도 일을 못합니다. 온열 질환자로 전부 다 죽어나가 떨어지고, 날아다니는 새도 뭐 하늘 꼭대기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마당에 나라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다 구제를 해주나요? 못합니다. 그 나라 탓, 조상 탓 이런 거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래 그 자식들은 잘 안 되면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수짜리 조상 탓이다. 그렇게 이제 자꾸 그 조상한테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상 탓, 나라 탓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 해주고 싶지만은 사정상 안 되니.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국민한테 복을 돌려주겠다. 복지라는 게 복입니다. 바로 복지자입니다. 복을 주겠다는데 나라가 살기 어렵고 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거들나게 생겼는데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여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안 주겠다. 더 이상 나라 형편 안 된다. 모든 연금을 50% 줄이겠다. 그렇게 해도 안 준다고 해도 그만입니다. 그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연금 개혁을 한다고 전 세계가 전부 다 피켓 들고 난리치는 거 못 봤어요? 내가 오늘 텔레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하면 어떤 거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로 산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고성 산불이고 여기저기 뭐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그 산불 피해 나가지고 전부 다 집이 다 날아가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집이 다 날아가면 나라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 살던 집보다 더 번듯한 집을 다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뭐 컨테이너 변변치 못한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자기가 각자 도생,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농사가 이제는 환경이 파괴돼서 농사 짓기는 이제는 힘들다 하면은 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걸 생각을 해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지금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먹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뭐이든지 하기 힘듭니다. 뭐 쉬운 게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에 그 시장에 나가보면은 영세 상인들이 장사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폐업을 해도 빚을 안 지고 폐업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빚을 안고 폐업하는 그 영세업자들도 많아요. 빚더미 올라.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 빚을 면체를 해줄 수 있는 법을 발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사정이 딱해서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 이자를 계속 붙여가지고 그 빚더미에 계속 살 수 있나요? 10년 이상 갚지 못하면은 면책 제척 기간을 10년 둬 가지고 그 이상 갚을 형편이 못 되면은 면체를 시켜주는 법을 발의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일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쌓여있는 집도 있고, 또, 한 가구 한 가구당 따져보면은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은행에서 칩을 맡기고, 대출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가구 부채가 지금 문제고, 나라도 빚더미고, 가정도 빚더미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이게 나중에 더 심해져서 살기 어려우면은 완전히 그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엄청납니다. 저는 그래서 한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가 2013년도만 해도 인구가 한 50억? 지금에도 내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인구가 70억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좀 많이 배운 사람도 70억이 뭐예요. 지금에 80억을 돌파를 하고 지금에 90억에 육박을 합니다. 참 70억만 되면은 괜찮게요. 아이고 참. 애를 낳지 않는다 하지만은 그 후진국의 전 세계에서 후진국은 계속 아이를 많이 낳아요.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제 인구 절벽이 많이 되지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자연의 섭리, 그 다음에 본능, 그 섭리 이론에 의하면은 소멸 국가는 소멸 국가대로 국가가 없어지고 살아남는 국가는 또 살아남는 국가대로 이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자연의 섭리의 그 순리 법칙입니다. 그래요. 어떤 나라들은 아니 국가가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된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출산 잔여 정책을 펴서 나라는 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전인수격인 생각이다.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본능입니다. 인간은 동물하고 틀려서 생기는 대로 낳지 않아요.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교미 시기가 있습니다. 발정 기간이 있어가지고 일정 그 암놈이 발정을 하게 되면은 순놈을 유혹하는 독특한 냄새를 피웁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km까지 냄새가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놈이 그 냄새를 맡고 발정된 소나 고양이한테 부부관계를 해서 새끼를 낳지요. 그래서 동물들이야 뭐 산화제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끼를 낳아도 환경이 나빠져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대로 죽고 또 먹이 사슬에 의해서 힘센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먹이도 제공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지금의 너무 사람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부부 둘이 죽어라 하고 벌어도 부부 둘이 살기도 어렵다. 그런데 자식은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낳지 않는 거지요. 낳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낳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봐야 노후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도 자식을 낳지 않아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 자식한테 돈이 다 들어가서 나중에 늙어서 저축한 게 없잖아요. 나중에 나라 형편도 별로니까 복지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나라가 잘 살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복지가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해가지고 노후 대책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기르려고 하긴 한데 앞으로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개인이
각자 도생을 해라. 알아서 노후 대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총 투자를 하려 하나요? 그럼 나중에 늙으면 거러지 되잖아요. 거러지 되면 나중에 나라 형편이 안 되면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든 것이 올 스톱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나라 형편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의 엉망이다. 나라 빚도 지금 말도 못하다. 그래서 금 모으기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되는데 연금을 줄 수 있나요? 못 줍니다. 못 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국민연금을 나중에 고갈되면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법조항에다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법조항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도 나라 국가의 사정 변경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법조항도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국가의 지금의 형편이 사정 변경상 지금 법조항에는 있지만은 사정 변경상 법조항에 따라서 시행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있다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곧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식이. 우리가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벌을 주고 처벌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관습법이라고도 하고 상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골원이 법조문 책을 가져오느라 해서 펼쳐보고 몇 조 몇 항이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 이렇게 한 것은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법을 잘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어떤 게 틀렸는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상식적으로 사회관념상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상 상식적으로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이 곧 관습법이 되고 관습법이 그 법을 만드는 근거 근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울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저도 한 국민이고 그런데 잘 살고 배추값이 좀 싸고 잘 돌아가고 경기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밖에 나가서 예식 물가도 사 먹기도 겁이 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소연해요. 올리면은 손님이 안 오고 또 물가를 계산해보니 남는 게 없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